자, 이어서 갑니다. 이번에 이제 비과세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 보죠. 예. 비과세 28번 문제죠. 소득세법상 농지를 교환 분할하는 경우 비과세에 대한 설명 내용 틀린 거, 지문의 요건은 모두 충족한 걸로 봐라. 그럼 첫 번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내 농지를 교환 분할했다. 요건 해당되죠. 사유에. 두 번째, 국가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내 농지를 교환 분할하는 경우여야 한다. 사유 맞고,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격이 큰 쪽에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기본이 맞습니다. 예. 다음 4번,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이어야 한다. 요까지. 다만 경작상 얘기는 개인과 개인이 농사 짓는데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할할 때는 짜고 위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을 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맞습니다. 그럼 5번,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등에 의해서 교환 분할하는 농지이어야 한다. 요까지는 맞아요. 근데 국가나 법률은 거짓말할 수 없죠. 그래서 3년 거주 경작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어디서 틀렸어요? 요거 3년 거주 경작 요건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할할 때만 해당이 된다 이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5번이에요. 국가나 법률에 대한 건 3년 거주 경작 조건이 없다는 거. 다음 29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법령이 정하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랬어요. 조정지역이라면 취득할 때 조정지역은 2년 거주 조건이죠. 자,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동일한 누가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1주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예, 다음,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주택의 건물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 대지는 부인 앞으로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지만 동일한 누구예요? 세대 구성원이죠. 그때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틀렸죠. 본다. 하나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을 2년 보유했어요. 그럼 비과세죠. 그런데 멸실했어요. 멸실. 그러면 뭐야? 주택의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토지만 있잖아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는 건물이 없으니까 그건 주택이 아니에요. 양도로서는 양도할 때 기준이에요. 양도할 때 건물이 없으니까 그건 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1주택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맞죠? 토지 양도니까. 토지 양도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양수자 등기 지연으로 공부상의 2주택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택 2개 가지고 있다가 어저께 하나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안에 갔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 가서 등기부상에는 내 이름으로 여전히 2개가 되어 있지만 실은 몇 개요? 나는 하나죠. 그럼 오늘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 팔면 1세대 1주택 인정되어 매매 사실 확인되면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매매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맞죠? 등기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갔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주택이 2개로 여전히 되어 있지만 매매 사실 확인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2개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비과세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택을 2개, 3개, 10개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 팔았어요. 그래도 앞에서 10개 주택을 한꺼번에 팔았다고 해봐요. 그럼 9개 파는 건 세금 내야 돼. 그리고 10번째 남은 거 그건 뭐야? 1세대 1주택. 하나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거 먼저 팔고 어떤 걸 나중에 파느냐,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하라.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이 됩니다. 그죠? 예. 동일한 세대원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소유하고 있어도 그건 정상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또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음, 이번에는 30번. 2년 보유 또는 거주기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여기서 중요한 건 건설 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세대원이 몇 년 거주? 5년 이상 거주했으면 비과세 받습니다. 맞고, 주택 및 부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된다. 그건 내 의사와 무관하죠. 그래서 이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만약에 일부가 수용됐으면 수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그 잔존주택, 남아있는 주택 부분의 토지까지는 5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맞고,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인정해 주는데, 매매가 안 되면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팔고 가도 비과세, 매매가 안 되면 먼저 출국하고 나서 2년 안에 양도해도 됩니다. 맞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해서 타시군으로 이사가는 경우인데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1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 주민등록 두고 실제로 살다가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등으로 타시군으로 이사가는 거. 예, 다음. 1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에 살다가 오겠다 그래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이 됩니다. 예, 4번. 보유가 아니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죠. 예. 자, 이번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이사 가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내 법령에 따라 조정지역의 기억, 그랬죠. 여기 기억에 들어갈 단어를 요거만 쳐다보면 2박 3일 가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거는 빈칸 채우는 건 보기를 봐요. 보기 기억해 보니까 1주택 아니면 2주택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했는데, 이때 자기가 건설 단독주택 같은 건 자기가 지어서 취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건설한 거 포함해서 일시적으로 무슨 주택, 여기 니은은 2주택 아니면 3주택이니까 요건 2주택이다. 그죠? 그럼 정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이 지난 후에 취득했어야 하고,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기존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요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지나야 돼, 기본이?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 이 얘기입니다. 1년 안 지난 다음에 취득한 건 투기니까 혜택을 안 줘요.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이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죠? 그럼 그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이에요. 3년 안에, 3년 이내에 옛날 주택을 여기서 팔아라. 그러면 2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다음 5번. 예.
다음, 이번에는 3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한 세대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 팔면 1세대 1주택이 아닌데 특별히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 1번,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한 세대가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에 있는 귀농주택, 농사 짓기 위해서 취득한 주택을 귀농주택이라고 그래요. 물론 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어촌에 있는 주택은 귀어주택이라고 그래요. 귀농이 아니라고, 귀어. 그래서 농사 짓는 거니까 귀농주택, 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어촌에 취득한 건 귀어주택이죠. 이런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옛날 주택을 봐라 양도를 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아까 일시적은 몇 년? 3년. 근데 농어촌 주택은 5년이에요. 5년 안에 길게 줘요. 옛날 걸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번,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그러면 1세대 2주택자죠. 그런데 상속주택 외에 일반 주택을 몇 년 안에, 3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기 보세요. 기존에 일반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뭐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택이 몇 개야? 2주택이 됐다. 이건 내 의사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2개 가지고 있어도 그냥 1주택으로 봐줘요. 그러면 언제든지 몇 년 안에, 여기 3년 안에 여기서 틀렸어요. 이 문제는 틀렸어. 상속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강제 규정이 없어요. 그냥 쭉 가지고 있으면 돼.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언제든 뭐 하고 싶어? 하나를 팔겠다. 그때 순서를 지켜라. 뭐?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여, 여기서 틀렸죠. 그죠? 언제든지. 그죠? 예. 3년 지나도 된다 이거. 그런 거 없어요. 다음,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을 동고 봉양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으면 몇 년, 합친 날로부터 10년 안에 어느 거든 팔아요. 둘 중에 하나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4번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자가 혼인해서 결혼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몇 년이죠?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은, 5년 안에는 어느 거든 하나를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죠? 참고로 3번하고 4번은요, 종부세에 있어서 혜택을 줘요. 종합부동산세.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봐. 각각. 그러니까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세대 1주택은 12억을 빼잖아요. 만약에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9억을 공제하죠. 이런 혜택을 몇 년 동안 줘? 혼인은 5년, 동거봉양은 10년.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팔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인 그러면 5년이라는 숫자는 알고 있어야 되고, 부모님 동거봉양은 몇 년? 10년. 이렇게. 다음,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요즘은 법률이 바꿔서 문화재라고 안 하고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이렇게도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문화재 보호법을 문화유산 보존 및 그죠? 활용에 대한 법률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같은 말인데, 그 밖에 일반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 2주택이죠. 그것도 문화재 주택 먼저 팔면 안 돼요. 언제든지 무슨 주택?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라. 그럼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래서 아까 점검하면 일시적 2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라? 일시적 2주택 3년, 농어촌 주택은 5년, 동거봉양은 10년, 혼인은 5년, 그리고 상속이나 문화재 주택은 연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된다. 그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갑니다.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도 최근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실무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될 비중은 낮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보죠. 부동산 임대소득 하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에 권리하면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바로 임대업의 소득인데, 다만 여기서 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뭐에 관련된 거? 공익사업에 관련돼서 지상권이나 지역권 설정되어는 임대업의 소득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죠? 예. 또 부동산에 대한 권리 대여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광고용으로 건물이나 옥상 또는 토지 등을 장소로 빌려주고 대가받는 것도 보다 임대업의 소득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가 안 되니까 매매될 때까지 잠시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대가도 임대업의 소득이고, 남의 부동산을 타인의 뭘로? 담보물로 제공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친구가 대출 받는데 내 부동산을 담보로 맡겨주고 친구한테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것도 뭘로 본다?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그죠? 요거 점검하시면 되고, 다음 비과세가 있어요.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전담, 농지를 농사짓게 하고 받는 대가는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 몇 개 하나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은 뭐한다? 제외, 과세한다. 여기서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가주택은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는 지금 공부하는 무슨 소득? 임대소득. 또 하나는 양도소득. 임대소득은 빌려준 거죠. 매매가 아니에요. 매매 가격이 없어.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기준시가 얼마? 12억을 뭐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실거래 가격이죠. 12억을 뭐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다. 결론은 고가주택은 두 개 다 뭐한다? 과세 대상이다, 이거죠.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죠? 고가주택이 아니면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임대사업하는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임대사업하는 건 비과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주택이 두 개인데 하나는 가족이 살고 하나는 임대사업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2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몇 개에 하나 딱 가족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 임대사업. 그럴 때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다음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비과세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이 있어요. 요거 혼동될 수 있는데,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얼마? 12억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그죠?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주택 몇 개? 하나로 봅니다. 근데 구분 등기가 됐어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등기가 된 경우는 각각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도요, 한시적으로 신청을 해서 구분 등기해 준 게 있어요. 중간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구분 등기한 거. 다음 공동소유주택, 여기서 혼동이래요. 양도소득세는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데, 임대소득은 안 그래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무한 자, 큰 자 소유주택으로 보겠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요 정도만. 그리고 남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아니면 전세 계약 체결했다가 그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월세 주는 걸 전대라고 하고,
전세계약 체결한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 주는 걸 전전세라고 하죠. 그건 남의 주택이지만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한다. 포함. 자, 본인과 배우자,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판단할 때 합산을 합니다. 합산. 결론은 남편 소유 주택도 있고 부인 소유 주택이 있는데, 남편 소유 주택은 가족이 살고 있고 부인 소유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부부니까 한 세대의 주택이 몇 개? 2개다.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국외주택이죠. 외국에서 임대사업하는 건 무조건 과세예요. 국외주택은 주택수 보유기간 따지지 않고 고가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다 과세를 한다. 자, 그러면 33번 이제 문제로 볼까요?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전세금을 받아서 요까지. 여러분, 전세금 받은 건 예금하든 안 하든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임대소득으로 과세하죠. 그죠? 근데 전세금 받은 거 요까지가 임대업 소득이야. 근데 그거 받아서 그 다음 행위가 뭐예요? 은행 가서 뭐 했어요? 예금에서 뭐가 받았어요? 이자 받아서 이자 소득이지. 임대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 이자 소득.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전세금 받았죠? 요까지는 임대소득이에요. 예, 그런데 전세금 받아갖고요, 로또 복권 샀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됐네? 그건 기타 소득이야. 이해가세요? 예, 전세금 받은 것까지만 임대소득이다. 다음,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 지역권 설정하거나 대여는 임대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그죠? 그럼 3번,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 지상권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임대사업소득으로 본다. 맞죠? 여기서 요거 없어도 같은 말이에요.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설정 대여는 임대업의 소득이다. 그럼 맞아요. 요런 단어가 있을 때만, 공익사업과 관련 요런 지문이 있을 때만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요 단어가 없이 그냥 뭐라고? 지역권, 지상권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그래도 맞는다 이겁니다. 다음,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 덕대가 뭐예요? 전문적으로 캐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덕대라고 하죠. 예, 이런 시설 관리를 대여하고 받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이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하는 것도 뭐다? 임대업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자, 그러면 이번에는 34번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비과세는 크게 두 가지죠. 뭐 전답, 농지를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대가 받는 건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죠. 그리고 1세대 1주택, 지금 주택이 보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무조건 뭐다? 과세다. 외국 주택은 외국에서 임대하는 건 무조건 과세예요. 또 외국에 소재하는 한 개의 고가주택, 외국에 임대하는 주택은 고가주택, 주택수 따지지 마. 무조건 과세. 과세. 자, 우리나라의 주택 몇 개? 한 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도 고가주택이 아니다 그랬죠. 요건 비과세 맞아요. 비과세. 예, 다음, 국내 소재 기준시가 얼마? 12억을 초과하는 건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니까 그건 뭐한다? 과세.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세기간 총수익금액이 얼마가 됐던 주택 몇 개, 2개는 볼 것도 없이 보다 과세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2주택이니까 과세, 요건 12억을 초과하니까 과세, 그리고 9개 거는 볼 것도 없이 다 과세.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그죠? 예. 자, 보죠. 이번에도 35.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계산 설명한 거 틀린 거.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데 구분 등기가 됐으면 각각 주택으로 본다. 맞죠? 자,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무한자, 가장 큰 자 소유주택으로 보죠. 근데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일 수도 있죠. 아니, 가장 큰 사람이 한 명이지 왜 두 명이야? 50% 50%면 두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각각 주택으로 계산한다. 맞아요? 자, 그런데 2번, 3번 같이 이어집니다. 자, 3번.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몇 사람?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각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합의를 해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한 사람을 임대수익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는 그의 소유로 계산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 2번하고 3번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무한자, 큰 자 소유주택으로 본다. 그래도 맞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는 각각 소유로 본다. 그래도 맞고, 각각으로 보되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지정하면 그 사람의 소유로 본다. 맞는 겁니다. 다음 4번. 남의 주택을 임대차. 자, 남의 주택이 월세 계약 체계라고요. 계약 기간에 내가 안 살고 다른 사람한테 월세 줄 수도 있죠. 그죠? 아니, 내가 싸게 100만 원씩 임대를 주기로 2, 3년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내 맘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150만 원씩 받고 임대 줘도 되자. 그럼 나는 100만 원 준 거에서 150만 원 받았으니까 빼고 나머지 얼마?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소득 발생. 그런 것도 세금 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대를 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는 해당 본인 소유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합산을 한다 안 한다? 합산을 해서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소득세는 각각 계산이야. 남편 이름으로 발생한 남편, 부인의 이름으로 발생한 건 부인. 근데 여기는 합산해서 세금 계산한다. 그게 아니라 여기 주택 숫자 계산할 때만 합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부인도 주택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둘 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이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합산을 한다. 합산을 해서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이 됩니다. 자, 과세표준. 여기 보세요. 임대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기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 지문. 요 세 가지. 자, 지문 첫 번째가 뭐냐? 주택임대소득의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원래는 사업이니까 다른 종합소득에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소득에 합치지 말고 따로 떼어서 뭘로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요, 월급 받아. 그건 근로소득이죠. 연봉이 1억이라고 해봐요. 근로소득이 1억. 근데 내 이름으로 주택 사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요. 근데 그게 1,000만 원의 소득이 있어. 그럼 둘이 어떻게 합쳐서 1억 1,000만 원으로 해서 종합소득세로 가면 소득이 크니까 세금 많아지죠. 대신 공제를 많이 해줘. 종합소득은 공제. 무슨 공제요? 결혼했니? 배우자 공제, 연로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고 교육비, 의료비 공제 혜택 주죠. 이런 걸 공제 받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나는 다른 소득이 많아, 그러니까 분리과세 해서 따로 그것만 따로 떼서 임대소득만 따로 계산, 공제를 안 받더라도 그게 더 유리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틀려. 분리과세한다? 틀려. 할 수 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다음 2번. 자, 여러분 전세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왜? 임대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자 계산해서 월세 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뭐라 그래? 간주 임대료라. 뭐라고요? 간주 임대료. 순수한 뜻이잖아. 월세 받은 걸로 본다. 월세 받은 걸로 간주한다. 전세는 월세가 아니지만 전세 보증금을 예금했다고 가정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월세 받은 걸로 본다. 그게 간주 임대료. 그래서 주택은 몇 주택?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 33 초과야. 33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 다만 요때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요. 소형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2억 이하, 요런 소형주택은 빼고 계산하라. 3주택에서 빼고 주택수를 계산한다. 요거 하고, 세 번째, 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죠. 결성금은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그거 소득 계산할 때 거기서 공제를 해준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요 세 가지만.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보죠.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담보로 맡겨주고 그 사람한테 타인으로부터 내가 대가를 받고 있다. 사용 대가 받았으면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임대업의 소득이다. 맞죠? 예. 다음, 부동산 매매업자, 건설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을 여러분 상가건물 지어서 파는 것도 매매죠. 상가건물 지어서 분양하려고 취득했는데 분양이 안 돼. 그래서 잠시 빌려줘요. 일시적. 여러분 전세 월세 그건 계속적이죠. 그게 아니라 뭐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있으면 그것도 뭘로 본다?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여러분 일시적은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전철역 주변에 보면은요, 예, 그렇죠. 예, 뭐 2개월 또는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빌려주는 거 있어. 그걸 깔세라 그래,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 빌려가지고 거기다 플랜카드 걸고 뭐라 그래? 우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90% 할인돼 매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집 사장님은 미쳤어요 뭐 이러면서 싸게 판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이다. 다음, 그런데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예, 임대업 소득으로 봅니다. 또 광고용으로 여러분이 상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건물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할 테니까 장소를 빌려달래. 그럼 건물 망가지잖아요. 돈 받고 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가를 받고 옥상이나 건물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 받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맞죠? 예. 다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아까 공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부동산 임대는요, 상가 임대 사업도 있고 주택 임대 사업이 있어요. 근데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다른 소득에서 안 돼. 안 빼줘. 그런데 주택은 해줘요. 왜 그래요? 주택은 기여도가 있어요. 돈 많은 개인이 주택을 사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면? 전세, 월세, 임대 사업을 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가 되죠. 원래는 그거 국가가 해야 돼. 근데 개인이 하니까 기여도가 있죠. 그래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렇게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다른 소득에서 뭐한다? 공제한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얼마 1억이 있다.
연봉이.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으로 1,000만 원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런 소득세 계산할 때 그거 빼고 9천만 원 가지고 세금 계산한다. 이렇게. 다음, 신축주택 사업자로서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해도 이거는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는 사업소득이에요.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 임대가 아니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자, 주택임대소득 이제 마지막 문제 볼까요? 틀린 거. 국내 소재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뭐한다? 비과세한다.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맞죠? 2주택 이상 소유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 과세한다. 맞아요. 2주택이면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 필요 없어. 2주택 이상은 무조건 과세다. 그죠? 다음, 국내 소재 주택으로서 전용 면적 얼마?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로 계산해서 주택수 계산해서 제외. 틀렸습니다. 왜? 3억이 아니라 얼마? 2억 이하. 그죠? 소형주택. 다음, 과세기간 종료 현재 기준시가 얼마?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죠. 그래서 고가주택은 뭐한다? 과세다. 맞고,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이때 가로 안에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제외, 그게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얼마? 2억 이하 소형주택 빼고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뭐 할 때? 초과. 33 초과시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에서 틀렸습니다. 자, 38번도 뭐 같은 내용인데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 그랬어요. 자, 틀린 거 몇 번? 3번.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 합산한다고 그랬죠. 합쳐서 주택수 계산합니다. 근데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틀렸다. 합산을 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예, 그리고 나머지 맞는데 여기서 하나 볼까요? 요거 4번 어려운 건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부한 자, 큰 자 소유예요. 그럼 지분이 적은 자는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보세요. 요 주택이 기준시가 얼마? 12억을 부하는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에 갑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누구? 을이 40%. 누가 지분이 많아? 갑. 그죠? 그런데 얘는 지분이 적죠? 그럼 얘 주택수로 보잖아요? 그런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몇 프로? 30%를 뭐 했으면? 초과했으면 얘는 지분이 적어도 얘도 주택수에 본다. 얘도 주택, 얘도 주택. 지분이 원래 적은 자는 주택수로 보지 않지만 특별히 기준시가 얼마?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몇 프로? 30% 이상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지분은 적지만 주택수에 뭐한다? 포함한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이런 경우 있어요. 요 주택은 갑이 예를 들어 60%, 을이 몇 프로? 40%라고 해봐요. 그럼 지분이 뭐한 자? 큰 자, 얘 주택으로만 보고 얘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로 여기서 나오는 얘는 임대소득의 몇 프로? 소득이 들어오면 둘이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예? 임대소득이 들어오면 나눠 가져야죠. 그때 요 40% 계산한 게 연 얼마? 600만 원 이상이 되면 얘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들어오면,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면 비율대로 나눠 갔겠죠. 그럼 40% 받았는데 그게 얼마? 600만 원, 1년 동안 600만 원, 월 50만 원 이상 얘 받고 있으면 얘도 지분이 적어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지문 맞아요. 다음 여기 사업용 자산 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 차익은
총수익금에게 뭐한다? 산입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5번은 여러분 상가 같은 거 임대사업할 때는요, 이 사업한다는 건 굉장히 복잡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화재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상가 임대사업할 때는 기본이 법률에 강제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돼. 그래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뭐 받았어요? 보험금 예를 들어 1억을 받았다. 1억 받아가지고 불에 탄 부분을 복구해야죠. 복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8천만 원이야. 그럼 보험금 받은 거 중에서 8천만 원 복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거 얼마? 2천만 원은 수익으로 보겠다 이 얘기야. 그것도 세금 내라 이거지. 그래서 그걸 보험 차익이라고 한다. 보험금 받은 거 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부분을 복구하고 남는 금액을 보험 차익이라고 하고 그것은 총수익금액에 들어가서 세금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30 몇 번? 9번. 이제 종부세로 갑니다. 여러분 39번 종합부동산세 가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여기 보실래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두 가지예요. 뭐? 주택, 또 하나는 뭐? 예? 토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예. 재산세나 종부세는 별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주택이에요. 주택하고 뭐? 토지. 그럼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빼고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 합산 토지 그리고 주택 이렇게 두 가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자, 주택에서 기억할 건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할 때 이러이러한 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얘기는 합치지 마라. 그건 과세하지 않는다. 왜?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 임대사업하는 주택, 종업원의 기숙사나 사원형 주택, 가정 어린이집, 이거 뭐예요? 이거 사업하는 거죠.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택을 사업하면서 얘는 세금 내요. 개인이 사업하면서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고 정상적으로 사업하면서 소유하는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안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자산가치가 없는 거 등록문화유산, 즉 이제 법은 바뀌어서 등록문화재라고 안 하고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문화재 주택이란 얘기예요. 그런 주택 자산가치 없죠. 또 여기 뭐 노인복지주택 이런 건 부과하지 않겠다. 과세 안 합니다. 그리고 5번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미분양주택이에요. 미분양자 붙었죠. 여러분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다가 팔다 남은 거, 그럼 그건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회사 지금 망할 판이야. 근데 그거 투기로 볼 수 없다. 이런 주택은 과세하지 않고, 상속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았죠. 그래서 상속받은 건 5년까지만이에요. 5년까지만 합산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하겠다. 이해가시죠? 예. 다음, 그러면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는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요거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종부세는 원칙이 뭐 나오죠? 고지서 나와. 부가징수 고지서 나오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뭐? 신고 납부할 수 있어. 왜 선택을 해? 이거 본인이 이런 거 뭐 안 했어요. 요때 신고하라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세무서장이 이것까지 다 합쳐서 세금 계산해서 뭐가 나왔어요? 고지서 나왔어. 그럼 납세 의무자가 볼 때는 내가 신고 안 했으니까 합친 거죠. 예, 그러니까 잘못됐잖아. 누가 잘못했어? 본인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신고 안 했네. 내가 다시 뭐 할게? 신고하고 납부할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다음, 토지는요, 재산세 과세 대상의 종합합산. 종합합산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하면 대표적인 게 농사 짓지 않는 농지.
일정 면적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거. 목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 초과자가 붙은 거. 또 나대지 건물이 있는데 멸실하고 몇 개월, 6개월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 틀려. 멸실하고 6개월 지나면 나대지와 똑같아요. 비사업용 아무것도 없으면.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그리고 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물에 딸려있는 부속토지 바닥 면적을 부한 거 제외가 뭐예요? 초과하는 토지 그 뜻이에요. 이것이 종합합산이다. 별도합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업용 또는 영업용이죠. 영업하는 데 사용하는 토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가, 점포, 사무실 사용하는 건물을 영업용 건축물 부속된 토지, 그리고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거 또는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사용하는 이런 토지 등이 바로 사업에 이용하는 거 별도 합산이다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이거 다 기억하기가 힘들면 요거 기억하세요.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첫 번째, 건축물. 공장 건축물이든 영업용 건축물이든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 빼고 일반 건물은 과세 대상 아니에요. 다음 두 번째,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하면 사치성 재산에 건축물도 있고 토지도 있죠. 사치성은 재산세에서 토지를 많이 부과하고 건축물도 재산세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리과세 대상 토지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 농사 짓고 있는 농지, 목장, 용지 이런 건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런 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문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옳은 거 그랬어요. 자,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구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건 투기가 아니에요. 이거 과세 대상 아니다. 왜 아니에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니까.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다음,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과세 대상이죠. 뭐니까? 종합합산 토지니까. 다음,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면적 이내 토지 과세 대상. 왜? 별도합산이니까. 토지, 별도합산.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종부세 과세하고 분리과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원제 골프장 사치성이죠. 사치성은 재산세에서 세금 많이 부과하니까 종부세 부과 안 합니다. 또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이 있어요. 사치성. 그런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고급주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택이야. 과세. 고급 월악장 건축물, 건물이죠. 건물.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 과세 대상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옳은 거 그러면 니은, 디귿, 미음. 답은 몇 번? 3번. 그죠? 자, 40번까지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옳은 거. 여러분,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가 뭐야?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하지 말아라. 투기니까. 그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동산, 그럼 불필요한 게 아니라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하는 주택이나 어쩔 수 없이 미분양 주택 이런 건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종부세 과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방세법에 무슨 주택, 고급주택은 재산세, 종부세는 고급주택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주택이야. 과세. 그죠? 예. 다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는 사업에 관련된 거죠.
종업원, 복지후생, 기숙사, 합숙소 이런 거 주택 과세 대상 아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 건물을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다가 팔다가 남은 미분양 주택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지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과세 대상 아니고,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게 문화재 보호법이지 개정이 돼서,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냥 이걸 줄여서 문화재 주택 그래도 되는데 명칭이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그냥 문화재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다. 과세 대상 아니고, 과세 기준을 현재 5년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 여기 이거 활자가 빠졌네.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거, 사업하는 거죠. 예, 요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1번. 그죠?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예.